강원대학교 학생 여러분 안녕하세요. 저는 이번 수업부터 여러분에게 외국계 취업 준비에 대한 강의를 진행하게 될 폴 리라고 합니다. 앞으로 우리는 4회 동안의 수업을 통해 여러분이 졸업 후 외국계 회사에 지원할 때 전반적인 취업 절차에 대한 이해와 고민과 준비를 통해 여러분의 첫 커리어의 시작이 좀 더 성공적인 결과를 낼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목표입니다. 먼저 간단한 제 소개와 이번 코스에 대한 소개를 진행하겠습니다. 제 이름은 폴 리입니다. 이름에서 짐작하셨겠지만 저는 해외 교포로 현재 39살이며 뉴질랜드, 호주, 미국에서 거주한 경험이 있습니다. 저는 김하욱 교수님과 같은 캔터버리 대학교에서 학사로 회계와 정보통신을 전공했으며 일리노이 대학교에서 경영학 석사를 전공했습니다. 제가 처음 대학교를 졸업 후 지금까지 거쳐간 회사는 13년 동안 총 9군데였습니다. 제 첫 직장은 호주에서 흔히 말하는 SI 업체에서 헬프데스크, 즉 고객 서비스 응대 역할이었습니다. 저는 여기서 일반 사무 환경 PC 유저들에게 윈도우 PC 사용 가이드와 프린터, 전화기 세팅 등을 지원하는 업무를 했었고, 이후 서버와 네트워킹 쪽으로 공부를 해서 마이크로소프트 자격증과 시스코 자격증을 취득 후 서버 및 네트워크 관리자가 되었습니다. 이후 SI 업체를 옮겨 다니다가 당시에 재밌게 했던 온라인 게임에서 온라인으로 친하게 지내던 지인의 제안을 받고 미국에 있는 한 스타트업에서 네트워크 담당으로 일하게 되었는데 그때 지인의 이름이 바로 스티브 픽, 닉네임이 구인수란 사람이었습니다. 아마 짐작하신 분들도 계시겠지만 당시에는 정말 작은 사무실에서 정말 작은 규모로 일하던 회사가 게임의 첫 베타 버전을 내고 승승장구하게 되었는데 그 게임이 바로 라이엇 게임즈의 리그 오브 레전드라는 게임이었습니다. 제가 지금도 가장 후회되는 건 당시에 라이엇 게임즈는 막 외부 투자를 유치하기 직전의 시점이었는데 너무 작은 규모와 제가 봤을 땐 너무 비전이 없어서 그 타이밍에 저는 어리석게도 라이엇 게임즈를 퇴사하고 다른 회사로 옮길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 이후로도 괜찮은 이직을 했었습니다. 이후 옮긴 회사는 에스티로더라는 화장품 회사였고 저는 에스티로더에서 IT 시스템 관리 업무를 담당하다가 IT 보안과 컴플라이언스 쪽으로 업무 영역을 자연스럽게 넓히게 되었고 이후 폭스바겐 한국 지사에서 IT 컴플라이언스와 보안을 담당했었습니다. 다만 이 시점에 터졌던 디젤 게이트라는 사건 때문에 저는 폭스바겐을 떠나게 되었고 이후 외국계 핀테크 회사에서 컨설턴트로 근무했었고 그 이후에는 리치몬트라는 스위스계 명품 주얼리 및 시계 회사에서 IT 총괄로 일하다가 현재는 삼성전자 북미법인에서 IT 컴플라이언스 및 보안 총괄 담당하고 있습니다. 앞서 교수님이 설명하셨듯이 저는 삼성전자 외에 다른 여러 가지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기업 컨설팅, 개인 커리어 컨설팅, 헤드헌팅, 통역사, 그리고 영어 행사 MC 등으로 상당히 다양한 활동을 하고 있고 많은 분들이 제가 이렇게 얘기를 하면은 왜 이렇게 많은 이직을 했는지에 대해서 궁금하신 분들이 되게 많을 것 같은데 제 이직 스토리는 다음 회차 그리고 다다음 회차 수업 때 좀 더 자세히 다룰 예정이고 무엇보다 오늘 강조하고 싶은 거는 저는 이렇게 많은 이직을 통해서 얻은 것들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근데 그 중에 가장 큰 얻음은 저는 이력서와 면접에 대한 스킬이라고 생각합니다.
얼마 전 취업 관련 통계 자료를 봤습니다. 근데 거기서 되게 흥미로운 항목을 발견했는데요. 대한민국 성인이 평생 직장 생활을 하면서 평균적으로 약 2.3번의 이직을 한다는 결과를 봤습니다. 근데 그걸 보고 저를 보니까 저는 거의 평균의 4배 가까운 이직을 했더라고요. 그만큼 저는 남들보다 훨씬 많은 이력서 준비와 면접을 본 경험이 있고, 이력서 준비와 면접은 다른 어떤 스킬들과 똑같이 경험이 많을수록 더 잘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저는 13년 넘는 커리어 동안 면접자, 그리고 면접관의 역할로 500개가 넘는 이력서를 준비했었고, 100번이 넘는 면접을 진행했었습니다. 제가 보통 이렇게 말씀드리면 여기서 다들 궁금해 하시는 게, 그래, 그럼 이직을 그렇게 많이 했으면 도대체 뭘 얻었냐? 얼마나 커리어를 발전시켰냐? 라는 질문인데, 물론 커리어에서 보수가 모든 건 아닙니다. 다만 저는 13년 전보다 지금 9번의 이직을 거치면서 연봉이 총 4배 가까이 뛰었습니다. 연봉의 기준이나 커리어의 목적에 대해서는 의견이 분분할 수 있지만, 제가 자신 있게 말할 수 있는 거는 저와 커리어를 같이 시작했던 많은 분들 중 제가 아는 한 현재 제가 가장 높은 아웃풋을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이런 경험을 통해 제가 여러분의 외국계 회사 취업을 좀 더 성공적으로 가이드해 드릴 수 있는 이런 자리를 마련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좀 더 코스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이 코스는 4회차 코스입니다. 오늘 수업에서는 우리가 취업 준비 시 가장 중요한 레주메, 곧 이력서에 대해서 얘기를 나눌 것이고, 두 번째 수업에서는 이력서를 가지고 이제 어떤 회사에, 어떤 포지션에 어떻게 지원할지에 대해 이야기를 나눌 것입니다. 세 번째 수업에서는 우리가 지원하고 합격한 회사에서 보게 될 면접에 대해 얘기할 것이고, 마지막 수업에서는 합격 통보를 받은 다음 우리가 그 다음 단계, 그리고 동시 지원, 연봉 협상 등 합격 이후 절차들에 대해서 얘기할 것입니다. 오늘 수업의 첫 내용은 외국계 회사와 국내 기업의 차이점, 그리고 더 나아가서 우리가 나중에 일하게 될 IT 부서 또는 IT 회사의 차이점 또한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한국계 기업과 외국계 기업입니다. 왼쪽은 한국계 기업입니다. 왼쪽에 보이시는 내용들은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대기업, 그리고 중소기업에 대한 내용입니다. 먼저 제가 현재 다니고 있는 대기업입니다. 대기업의 장점은 뭘까요?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대기업에 대한 팩트들은 안정적인 고용 또는 패키지입니다. 이건 맞는 말입니다. 그리고 체계적인 교육과 성장, 이것도 맞는 말입니다.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약간 학교의 연장선 같은 그런 체계적인 직원에 대한 교육과 직원에 대한 성장을 책임지는 시스템이 바로 대기업에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완성된 내부 절차와 시스템. 완성된 내부 절차라 함은 업무 절차, 그리고 업무 시스템, 이런 것들이 지금은 사실 많이 피부에 와닿지 않겠지만, 한 회사에서 완성된 절차나 시스템이 얼마나 그 회사의 성숙도를 나타내는지에 대한 좋은 잣대라고 느껴집니다. 그리고 대기업에서는 아무래도 기본 인력에 대한 기준이 높다 보니 그리고 저 동료는 대부분 평균적으로 높은 인적 자원을 형성하고 있습니다. 수준이 높다는 얘기입니다. 그렇지만 대기업에서는 또 이런 문제도 있습니다. 내 적성과 내 직무가 언제나 일치하진 않습니다. 우리가 보통 공채를 통해서 대기업을 들어가게 되면 내 의지와 내 적성과는 다소 거리가 있을 수 있는
직무를 맡게 됩니다. 대부분의 상황에서는 본인의 의지도 어느 정도 적용을 하지만 또 어느 정도의 상황에서는 본인의 의지와 적성과는 다소 맞지 않는 직무를 맡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많이 알고 있는 대기업에 대한 팩트는 공채입니다. 다만 요즘 뉴스를 보셔서 아시겠지만 현재 안타깝게도 많은 수의 대기업들은 공채란 시스템을 버리고 필요에 따라서 사람을 뽑는 특채 시스템으로 바뀌고 있습니다. 뭐 그 이유는 사실 제가 설명한 내용은 아니라고 보지만 제 생각에는 80년대, 90년대에 고성장 시대를 지나면서 이제 더 이상 공채라는 시스템은 저성장 시기에 들어온 한국 경제사회 시스템과는 다소 맞지 않는 그러한 인력 고용 시스템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게 합니다. 또 마찬가지로 한국계 기업에는 중소기업 벤처도 있습니다. 중소기업 벤처에 대해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팩트는 동반 성장 그리고 성장에 우리가 일조하게 되면은 그 같이 성장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벤처 성장 그리고 벤처 대박에 대한 신뢰도 엄청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중소기업 또는 벤처에 들어오게 되면은 시작은 좀 더 낮을지 몰라도 같이 동반 성장을 해서 대박을 낼 수 있는 이런 대박의 희망도 있습니다. 또한 중소기업과 벤처, 특히 벤처에서는 우리가 원하는 대로 내가 꿈꾸는 비전, 내가 원하는 방향으로 일을 할 수 있는 어느 정도 창조의 자율성도 주어집니다. 다만 이건 양날의 검인 것이 그만큼 어떠한 내 업무와 내 직책에 대한 체계가 없다는 뜻도 될 수 있습니다. 또한 중소기업 벤처는 아무래도 대기업에 비해서는 좀 더 불안정한 고용 현실, 그리고 불안정한 그리고 다소 액수가 적은 패키지 또는 인센티브가 있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중소기업 벤처는 하이 리스크, 하이 리턴이라고 생각됩니다. 얼마 전에 하이프 코넥트 등의 대박 사례를 보셨으면 아시겠지만 대박이 나면 정말 대박이 나지만 대다수의 중소기업 또는 원대한 꿈을 가지고 시작한 벤처는 이 대박의 꿈을 이루지 못하고 또 조용히 사라지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이런 중소기업 벤처는 공채도 가끔씩은 뽑긴 합니다만 대부분의 인력 충원은 특채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자, 이게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한국계 기업입니다. 그리고 오른쪽에는 외국계 기업에 대한 팩트입니다. 우리가 많이 생각하는 외국계에 대한 이미지는 어떤 걸까요? 먼저 글로벌 경험을 볼 수 있겠습니다.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외국계 기업에서는 입사하면은 다양한 나라의 다양한 종류의 사람들과 다양한 업무를 하는 그런 글로벌 경험을 꿈꾸면서 들어갑니다. 다만 제 생각에는 이 글로벌 경험은 사실 케이스 바이 케이스입니다. 많은 외국계 회사들은 사실 세계적으로는 크고 명망이 높은 회사일지 몰라도 한국에 있는 해당 외국계 기업의 한국 법인은 본사의 크기나 명성에 많이 못 미치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꼭 전 세계적으로 이름이 큰 회사라 할지라도 글로벌 경험은 반드시 이루어지진 않습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외국계 기업에 대해서 생각했을 때 많이 떠오르는 내용은 워라벨입니다. 지금까지 한국에 있는 많은 외국계 회사를 다녀본 입장으로서 그리고 현재 한국에 있는 대기업을 다닌 입장으로서 제가 봤을 때 워라벨 이 부분은 확실히 외국계 기업이 더 뛰어납니다. 그렇다고 모든 회사들이 딱 6시에 땡 치면은 퇴근하고 이런 시스템은 아닙니다. 다만 회사 그리고 업무에 대한 개념과 그리고 이러한 업무에 대한 개념이 개개인에 주는
어떤 무게와 압력은 대기업보다는 확실히 외국계 기업이 덜 무거운 건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외국계 기업은 워라밸이 좋다라는 점은 어느 정도는 맞는 팩트라고 봅니다. 또 하나 외국계 기업의 잘 알려진 팩트 또는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이미지는 한국에 있는 외국계 기업은 본사가 아닌 지사입니다. 따라서 지사의 한계를 그대로 가져가고 있습니다. 지사라 함은 본사가 있고 그 밑에 있는 회사라는 겁니다. 따라서 반대로 말하면은 본사의 결정 없이는 단독적으로 지사가 진행하고 결정할 수 있는 사안이 많지 않습니다. 아직 회사 경험을 해보지 못한 분들께는 많이 와닿지 않은 내용입니다만 우리가 한국에서 자체적으로 결정할 수 없는 사안이 많다는 것은 업무에서 상당한 부담이 될 수 있습니다. 한 가지 예를 들겠습니다. 제가 외국계 회사에 다닐 때 정말 고치고 싶은 게 있었습니다. 시스템에서 단순한 메뉴 수정이었습니다. 우리가 흔히 생각했을 때는 이상적인 회사라면은 그러한 시스템을 담당하고 있는 사람을 찾아가서 이러한 요청을 하고 그리고 어떤 절차를 통해서 그러한 요청이 수용되고 그리고 최종적으로는 내 요청이 받아들여져서 내 요청에 반영에 필요한 작업들이 이루어지고 그리고 궁극적으로는 제가 요청한 대로 변경이 이루어지는 그런 절차를 우리는 생각하겠지만 외국 기업은 약간 다릅니다. 내가 원하는 무언가가 있어도 그 내가 원하는 무언가가 뭐든지 간에 내 뜻을 관철시키고 또 내 요청을 실화시키게 하려면 상당히 많은 노력이 필요합니다. 말로는 쉬울 것 같아도 내 업무 하나 진행하라 바쁜데 이런 행정적인 부분에서 그리고 의사결정적인 부분에서 지연이 된다면 이는 곧 내 업무에도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따라서 이런 자체 의사결정권이 없는 지사의 한계는 피부로 체감이 되지 않으시겠지만 상당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그다음 고용 유연성이 있습니다. 외국계 종사하시는 분들은 일반적인 대기업 종사하시는 분들보다 평균 근속 연수가 더 짧고 평균 이직 횟수가 더 높습니다. 저 같은 경우도 그렇습니다. 그렇다고 외국계 쉽게 잘리냐? 그런 건 아닙니다. 다만 외국계 기업의 모 회사가 있는 외국에서는 고용 유연성 그리고 이직의 자유로움이 워낙 보편화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회사들을 다니는 한국에서의 외국계 기업에 재직하는 직장인들도 그러한 특성을 그대로 가져오게 됩니다. 따라서 외국계 기업 사이에서 옮겨 다니는 사람들은 평균 근속 연수가 2년 미만이더라도 그리고 저같이 몇 번씩 이직을 했더라도 그러한 사실이 크게 단점으로 부각되지 않는 것도 사실입니다. 따라서 양날의 검이지만 고용 유연성은 분명히 있습니다. 하지만 그만큼 내가 어떤 잘못을 했을 때, 내가 어떤 회사에 어떤 피해를 입혔을 때, 내 고용이 확실히 보장되지 않을 수 있다는 것 또한 사실입니다. 또 우리가 많이 생각하는 외국계 기업의 이미지는 뭘까요? 외국어입니다. 외국계 기업을 다니면 반드시 영어를 잘 해야 됩니다. 반드시는 아니지만 어느 정도는 외국어를 할 줄 아는 것이 좋습니다. 사실 외국계 기업이라고 해서 모든 사람들이 외국인들은 아닙니다. 대다수의 한국에 있는 외국계 회사들은 중요 임원진 내지는 사장만 빼고는 대부분이 한국인인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신입이거나 아니면은
사회생활을 시작한 지 얼마 되지 않은 주니어 레벨의 사원이라면은 상대적으로 영어에 대한 필요성이나 부담이 적습니다. 내가 같이 일할 동료들과 내가 보고를 해야 되는 윗사람 다 한국인이기 때문에 영어를 써야 될 환경은 그리고 영어를 써야 될 상황은 극히 적습니다. 다만 진급을 하고 또 회사에서 내 위치가 올라갈수록 외국어에 대한 요구성 그리고 필요성은 점점 높아지게 됩니다. 그래서 외국어에 대한 필요성은 반반입니다. 마지막으로 특채입니다. 외국계 기업은 공채란 시스템은 없습니다. 필요한 인원, 필요한 인력을 필요할 때 적시적소에 뽑아서 고용하는 것이 외국계 기업의 인력 충원 방식입니다. 이렇게 외국계 기업과 한국계 기업의 특성을 비교해 봤습니다. 자, 다음 비교할 거는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IT 전공이시고 따라서 우리는 아마 대부분 졸업 후 IT 업무를 하는 꿈을 꾸게 됩니다. 단 회사에서 IT 업무를 했을 때 우리가 지원하고 일할 수 있는 환경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눠집니다. 첫 번째는 어떤 회사의 IT 부서입니다. 이런 회사의 IT 부서에 대한 특징은 모 기업의 사업 영역은 대부분 IT가 아닙니다. 다만 요즘은 어떤 회사라도 사내 정보 시스템이 없는 회사는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회사라도 그 회사가 술을 팔던, 초콜릿을 만들던, 차를 팔던, 옷을 팔던 IT 부서는 반드시 존재합니다. 그리고 이런 IT 부서가 하는 일은 대부분 99%는 사내 정보 시스템 관리입니다. 사내 정보 시스템 관리는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이메일, 그룹웨어, ERP, 네트워크, 서버 등이 있고 그리고 우리는 기업의 IT 부서로서 그 기업은 우리의 내부 고객입니다. 한마디로 IT 부서는 내부 고객을 서비스하는 입장입니다. 대부분의 회사에서는 가장 영향력이 있고 힘이 있는 부서는 영업부서 내지는 마케팅 부서입니다. 그 이유는 회사를 나중에 다녀보시면 아시겠지만 어떠한 기업이든지 영업활동 그리고 판촉활동을 통해서 이윤을 창출하는 것이 목적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한 기업의 IT 부서에서 일하고 있다면 그 IT 부서는 대부분 영업 또는 마케팅에 지원을 하는 부서를 뜻합니다. 그리고 한 기업의 IT 부서는 보통 모기업의 사업 영역이 IT가 아닌 관계로 IT 부서는 보통 수익을 창출해내는 추가 가치를 창출해내는 부서는 아닙니다. 다만 IT의 특성상 반대로 상당히 비용을 많이 차지하는 부서입니다. IT 인력은 기본적으로 다른 행정사무직보다는 조금 더 몸값이 높고 그리고 IT는 특성상 많은 투자가 지속적으로 큰 액수로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미수익 창출 그리고 많은 비용을 발생시키는 부서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이런 IT 업체를 많이 외주를 주고 있습니다. 기업의 IT 부서는 좀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비용이 많이 들고 그리고 투자를 많이 해야 되는 부서이기 때문에 기업에서는 이러한 투자의 부담을 느끼고 상당히 많은 부분을 외부 IT 업체에 외주를 주고 있습니다. 이런 것이 한 기업의 IT 부서라고 불리는 부서의 특징입니다. 예를 들어 드리겠습니다. 제가 전에 일했던 폭스바겐에서 저는 폭스바겐의 IT 부서에 근무했었습니다. 폭스바겐은 IT 회사가 아니었습니다. 따라서 위에 말씀드린 이런 특징들을 그대로 가지고 있었습니다. 다른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외국계든 아니든
우리가 또 일하게 될 곳은 IT 업체입니다. 흔히 말하는 IT 회사입니다. 이러한 IT 업체는 주 사업 영역이 IT 제품 및 서비스 제공입니다. 따라서 회사가 만들어서 파는 제품이나 서비스가 IT 계열 상품입니다. 이런 경우에는 우리가 일하는 회사 그 자체가 IT 회사고, 따라서 우리의 고객은 내부 고객이 아닌 외부 고객입니다. 우리가 IT 제품 서비스를 만들어서 팔고, 그리고 우리 상품을 이용하는 고객이 바로 우리의 고객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원부서가 아닌 회사 그 자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일하게 될 IT 업체는 우리가 수익 창출을 하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보통 이러한 IT 업체들은 바로 기업의 IT 부서가 우리의 고객사입니다. 좀 전에 우리가 얘기했었던 한 기업의 IT 부서는 보통 IT 업체가 고객사입니다. 이런 외국계 IT 업체 예를 들어보자면은 현재 우리나라에서 상당히 많은 인력 충원을 하고 있는 AWS나 엔비디아 등이 외국계 IT 업체의 예로 볼 수 있겠습니다.